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또다시 떠오른 뜨거운 감자, 공매도 관련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1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실에서도 금융위원회에 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라 이같이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권에서도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오늘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 그리고 제도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금융당국이 글로벌투자은행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하겠다 이같이 밝힌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공매도 제도를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공매도 중단 논의가 이뤄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정부는 과거 2008년 말 그리고 2011년도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고요. 또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도 약 1년간 공매도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지난달 국내 증시 소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1월의 첫 거래인 오늘은 양시장이 모두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달에는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우리 시장의 낙폭이 크긴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달 코스닥 지수는 12.5%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인 이스라엘 증시보다 더 많이 빠진 수준인데요. 증권가에선 코스닥 급락의 세 가지 원인으로 고금리, 2차 전지 업황 부진, 그리고 반대 매매를 꼽았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5%에 달한 가운데 성장주가 많은 코스닥에선 아무래도 고금리의 여파가 더 컸고요. 또 한창 당시에 코스닥 시총의 20%에서 30%를 차지했던 이런 2차 전지주의 부진이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는 겁니다. 또한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이 개인 자금의 비중이 큰 코스닥에선 담보 부족으로 인한 반대 매매도 이어졌다. 이 같은 설명도 나왔습니다. 실제 제가 전체 신용잔고 추이를 한번 살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체 11.6% 빠졌고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만 12.3%가 줄었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선 이처럼 신용 융자 잔고가 감소한 만큼 향후 개인 수급에 의한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다. 이처럼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반도체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붐이 드디어 오는 걸까요? 제목은 제가 반도체 붐은 온다, 디램 가격 껑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주요 메모리 반도체인 디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제품의 이 제품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이 2년 3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지난달 하락세를 멈췄던 디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요 각각 전달 대비 15% 그리고 1.5%씩 뛰었습니다. 이 디램의 고정 가격이라는 게 이 기업 간의 계약 거래 가격을 뜻합니다. 때문에 업황에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이 같은 점들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때문에 시장에선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이 같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 역시 긍정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2%, 3%대 상승을 보였고요. 또 워트 같은 반도체 장비 기업 역시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이 반도체의 수출 감소폭도 202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이 지난달 수출 규모 역시 13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